자, 반갑습니다. 대성맘 학생 여러분. 사탐은 언제나 여름,철입니다. 자, 이 수능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이번에 수능을 본 현역 학생들은 별로 없겠죠? 물론 이제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은 물론 볼 거고,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이 주로 볼 것 같아요. 자, 일단 간단하게 이번 수능은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쉬웠어요. 꽤 많이 쉬웠고, 역대 수능보다 훨씬 쉬웠고, 지엽적인 부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안 나왔고요. 그래서 1등급 컷이 48점으로 어느 회사에서 다 형성하고 있지만 1등급 컷이 50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너무 막 지엽적인 것까지 많이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쉬웠습니다. 선생님이 다 풀어봤는데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좀 시간적 소요가 20번 문제 같은 경우가 20번 문제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의 문제였다라고만 할 수 있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선거구 분석 문제도 기존의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문제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와가지고 기존의 킬러 문항이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50점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 재수 없으면 50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 것이요. 48점을 많이 형성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번 보고요. 이렇게 정법이 이렇게 자꾸 씌워주고 있고요. 올해도 응시자 수가 많습니다. 3만 명을 넘었어요. 3만 1,000명 정도 응시를 해가지고요. 굉장히 정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으로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현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전문항을 전부 다 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문제가 여지없이 1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A는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정치라고 보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좁은 의미의 관점이고요. 자, B는 뭐 해결해 나가는 정치라 보았다. 뭐 집단 간의 이해관계도 정치다라고 했기 때문에 B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A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하는 것도 정치다. 이거는 넓은 의미에 해당되겠죠. 1번은 꺼지고요. 자, 2번. 자, B는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정치라고 보죠. 넓은 의미는 좁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정치라고 보는 게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 자, A는 B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건 넓은 의미죠. 우리 기존의 기출에서도 자주 나오는 선지죠. 그죠? 바꿔줘야 됩니다.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자, B는 A와 달리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구분되는 국가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건 당연히 좁은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바꿔줘야 맞습니다. 자, 5번. 자, A, B는 모두 물리적 강제력과 독점한 통치기구의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것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넓은 의미, 좁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좀 꽃 문제도 없었고요. 그래서 뭐 한 빠르면 20초 만에 20초도 안 걸리겠죠. 이렇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헌법의 기본 원리 나왔고요. 자, 보면 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의 실현 방안에 대한 것을 2개씩 발표해보라 했는데요. 갑은요. 자, 복수 정당제라고 나와 있죠. 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됩니다. 자,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하지 말아라. 언론 출판에 자유를 줘라라는 거죠. 이것도 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됩니다. 복수정당제, 자유민주주의고요. 언론 출판에 대한 자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 을 볼게요. 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해라. 사법권의 독립, 이것도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자, 적당한 소득 분배 정책을 실시하라. 이거 복지국가래요. 복지국가. 그래서 자, 한 학생은 2개 모두 적절한 대답을 했는데요. 다른 학생은 헌법의 기본을 A, B 실현 방안을 각각 1개씩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A는 자유민주주의고 B는 복지국가의 원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A는요.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는 이거는 문화국가의 원리입니다. 2번. 자,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게 아니라 현대부터 강조되는 게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기본권은 사회권이고요. 자, 3번. 자, B가 구체화되는 헌법조항으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가 들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자, A는 B와 달리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의 경제정책, 이거 복지국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5번. 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되는 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3번 볼게요. 자,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 나와 있는데요. 자,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을 3가지만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1점씩 총 3점인데요. 채점 결과가 2점이 나왔네요. 2개가 맞았단 말이네요. 자,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독재가 가능한 건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자, 법률을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건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겠죠. 2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1점, 여기는 빵점. 그러면 가에는 1점이 들어가야 2점이 되기 때문에 가에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와 비교가 되는, 구별이 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와줘야겠죠. 자,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형식적 절차만을 강조한다. 이거는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그죠? A는, 그런데 이제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이라 했잖아요. 그죠? B가 지금 형식적이잖아요. B가 형식적이고 A가 실질적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2번. 자, A는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과 함께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과 정당성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자, B는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 통치자를 포함한 법치주의입니다. 인치를 부정해서 나온 게 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4번. 자, B는요. A와 달리 위헌법률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자, 5번. 자, 가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적 근거를 강조, 이거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법치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둘 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형식적 법치주의만 해당되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번 볼게요. 자,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잘 보면 얘들아, 여기에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에 모두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을 찾아야 합니다.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공직자였던 갑은요.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은 다른 공직자와는 달리 위원회법 규정으로 인해서 퇴직 후 일정 기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대요. 딴 새끼들은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냐? 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 2번째 맥락 볼게요. 자, 자신의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당한 근로자 을은요. 회사가 지고 가는 통근버스로 출근하다가 다친 다른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호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다른 새끼는 되는데 왜 나만 안 돼? 야른 겁니다. 볼게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애기들 중에서 우리 귀여운 애들, 재외국민은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재외국민은요,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 제외한 정부 지침 등으로 인해서 재외국민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병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 왜 딴 애인데? 나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나만 안 줘? 알겠죠?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겠죠? 3가지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것은 평등권에 해당됩니다. 물론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참정권도 해당이 되죠. 하지만 전체 맥락으로 다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을 찾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너무 쉽죠. 1번.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뭐 볼까요? 뭐 2번은요 수단적 권리 청구권밖에 없죠. 그죠? 뭐 방어적 권리 자유권밖에 없고요. 뭐 능동적 권리 정치가 참여해서 능동적 권리 참정권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이네요. 뭐 안 써줘도 되지 않습니까? 볼게요. 자, A부터 D는요 각각 국회의장,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 하나래요. 탄핵 소추의 대상이 안 되는 건요. 국회의원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의 대상은 당연히 안 되겠고요. 국회의원은. 그럼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게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개념에서. 그래서 A는 일단 국회의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건요. 주요 공직자라면 다 됩니다. 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데 딱 한 사람 국회의원만 안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안 된단 말이면 국회의장도 안 된다는 말이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가 한 놈 대통령이겠네요. 맞죠? 법률, 그 다음에 법률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가 국회의장밖에 없네요. 그죠? 국회의장. 그러니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요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뭐 선생님 판서에 다 써줬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직권 상정이 좀 가능하지 않게끔 됐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거의 법률에는 있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가. 해임 건의권은 국회도 가지고 있고요. 국무총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B는 국무총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남은 한 새끼는 감사원장이겠네요. 1번 볼까요? A, C는 모두 법률안에 제1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을 갖는가, 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가, 환부 거부권을 갖고 있는가, 빠꾸시킬 수 있나, 이거 대통령밖에 안 되죠. A는 안 됩니다. 2번, 자, B는요, 국무총리는 C가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되고요. 의장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자, D는요, 감사원장은 B와 달리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 하고 이거 나왔네요. 그죠?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는가, 이거 뭐예요? 선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둘 다 선거직이 아닙니다. 당선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애입니다. 오케이. 자, 4번. B와 D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요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국감대대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5번. 자, A씨는 D와 달리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긴급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은 C이기 때문에 A는 국회의장은 아닙니다. 오케이. 4번이 정답이고요. 6번 볼게요. 6번. 원래 평가원에서는요, 이원 정부제에 대해서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전형적인 정부 형태, 대통령, 의원 행정 설명하는데요. 이원 정부제가 나왔네요. 나왔어도 전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라는 거. 자, 이원 정부제에서는요, 가와 나의 특성이 모두 나타난다. 이원정부제는 가와 달리, 가와 나가 이제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하나라고 했는데, 가와 달리 행정부 수반과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고, 행정부 수반과 내각이요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대요. 그럼 신임에 의존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와 달리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대통령제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원수가 실질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제 특징이네요. 그러면 나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의원 내각제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지만 국가 원수 소속 정당이 국가 원수가 소속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국가 원수는요, 여당에 속한 인물을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지 못해서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답니다. 보니까 의석률이 가장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게 지금 T시기의 A당입니다. 그런데 국가 원수 소속 정당이 A당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A당에서 행정부 수반을 배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국가 원수 소속 정당이 A당인데 의석률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B당이기 때문에 여기 T+1 시기에서는 행정부 수반을 배출하지 못한다, A당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자, 가에서는요,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해서 대통령이 아니죠. 나에서는요, 나가 진짜 의원내각제죠. 행정부가 의회 해상권, 의원내각제네요.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맞죠? 너무 쉬웠어요. 자, 가에서는 대통령제에서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의회 의원 감료 겸직, 의원 겸직은 의원내각제 특징이고요. T시기와 T+1 시기 모두 각국에서는 국가 원수 소속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동일할 것이 아니죠. T시기만 동일합니다. T시기만 동일하고요. T시기에는요, T+1 시기에 비해서 각국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더 쉬울 것이다.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 정당. 그 다음에 A당이 과반수, 여대 야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T시기가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이 쉬울 것이다 라고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올해도 법의 이념이 안 나오고요. 지방자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자, 보자. 지방자치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거죠. 기억, 주민조례 발안제도를 개선하겠다. 자,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권을 가진 A는 지방의회네요. 지방의회. 그래서 주민이 조례의 재개폐를 지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니은은 규칙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권을 신설하겠다. 규칙 제정은 지자체장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신설하겠다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B의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네요. 지자체장. 자, 1번 볼게요. 자, 기업과 니은과 달리 주민자치를 강화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이거는 달리가 틀렸네요. 둘 다. 2번. 자, A는요, 지방의회는요,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붙여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 않습니다. 주민투표 붙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물론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뭔가를 어떤 결정할 때는요, 어떤 중대사 같은 거 결정할 때는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자, A와 B 간의 수직적 권력, 수평적 권력 분리. 수평적, 알죠? 둘 다 따로따로예요.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둘 다 수평적 권력 분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개념 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있잖아요. 얘들 간에는 수직적 권력 분립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청와대와 시청 이런 것들이 수직적 권력 분립인데요. 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있죠? 지방의회. 여기는 이제 입법기관이고 여기는 행정기관입니다. 얘들은 수평적 권력 분립입니다. 여기가 수직적 권력 분립이랑 상권이 분립되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A는 B가 편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자, B는 지자체장은요, A의장과 달리 주민 소환의 될 수 없다 했는데,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는 건요, 지자체장 됩니다. 지자체장 되고요.
지방의회 안에도 지역구 의원이 있고요. 비례대표 의원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역구 의원만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고요.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 보면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자, 법원은요. A에 뭘 제청하여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자, 법원은 청구권자는 A니까 A는 헌재가 되겠네요. A는 헌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를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했으니까 가는 위헌법률 심판이네요. 위헌법률 심판. 자, 그 다음에 자, 권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영어는요,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요, 권권력이 국가가 권권력이 행사했을 때 예? 또는 행사하지 않았어. 가만히 있었어. 불행사. 하지 않았을 때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오케이. 했을 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A의 헌법재판소에 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구제형은요. 다른 거 다 해보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한 다음에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요. 권리구제형.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다. 오케이. 1번. 재판 당사자의 제청 신청을 위헌법률 심판이죠.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죠.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각하게 된다면 당사자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2번. 자, 재판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지 알아서 헌재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스스로 이 법률에 위헌 여지가 있는데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 야 한번 기다려봐. 재판 일단 정지해보고 이거 한번 헌재에다가 한번 위헌법률 심판 한번 해보자 라고 재판부가 판단해서 당사자의 어떤 제청 신청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요. 오케이. 3번.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죠. 나의 청구를 통해 법원은요. 국회의 자의적인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이 국회의 자의적인 입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요. 그죠? 그런데요. 법원이 아니라 헌재가 되겠죠. 4번. 자, 나의 권리구제 헌법 심판. 나의 청구인은요. A의 결정에 헌재에 불복한 경우에 대부분의 제한과 안 됩니다. 상소제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에는요. 헌재의 결정에 상소제도 활용 안 돼요. 5번. A의 장은요. 헌법재판소의 장은요. 국무총리 동의, 뭐 개소리 하고 있어요.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돼 있죠. 9번 볼게요. 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이 추가가 됐네요. 그죠? 자, 역사적으로 A는요, 정치적 충원 기능을 한답니다. 정치적 충원 기능을 하는 건 A는 정당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요.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B니까요. B는 이익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 추구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조직한 C는 시민단체고요. D는 언론입니다. 뭐 읽어봐도 언론이에요. 1번. 자, A는 B와 달리 정치적 중립. 정당은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얼핏 맞는 것 같은데 하면 안 돼요. 정당은요,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죠? 여야. 다릅니다. 보수, 진보. 달라요. 그죠? 자, 2번. 자, B는 이익집단은요,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맞네요. 자, A를 통해, 정당을 통해서 정치 과정에 압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압력을 넣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알겠죠? 이런 것 좀 추진해라! 이런 정책을 만들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C는 시민단체는요 A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정당이고요. 자, 사회 구성원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역할, 사회 구성원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이거 정치 사회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화는 올 다 되죠. 5번 D는 언론은요 A씨와 달리 여론을 형성하여 일단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는데요. 그죠? 여론을 형성하는데요.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역할, 의회와 행정부의 다리 역할, 가교의 역할, 오작교의 역할, 정당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10번 볼게요. 10번. 자, 뭐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니을이 나와 있네요. 자, 너희들은 이제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번 바로 볼게요. 자, 기역은요. 후보자에게 투표한 거 있죠. 이건 니은과 달리 땡땡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했대요. 전자민주주의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기역은 니은과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달리가 틀렸네요. 그렇죠? 자, 니은은 자, 디귿에 비해서 회원들과 함께 거리 홍보활동, 이거 정치 참여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이거 맞네요. 온라인으로 한 거니까요.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그죠? 니은은 맞고요. 디귿. 자, 니은은요. 리을과 달리 청원서를 작성했대요. 개정할 법률에 대한 개정 청원서를. 니은은 리을과 달리 정치적 효능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는 달리가 틀렸죠. 이것도 둘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을. 디귿은요. 회원들과 함께 거리활동 이것은 기업과 달리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이죠. 거리활동은 회원들과 함께 했으니까 집단적이고 후보자의 투표는 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니은과 니을 4번이 정답입니다. 11번 볼게요. 자, 보면요. 자,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답니다. 혼인 중에 자가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은 협의 이혼했고요. 그 다음에 을이 A를 양육하기로 결정했고요. 이후 을은 병과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병은 A를 친양자가 아닌 일반 입양을 했답니다. 오케이. 1번. 자, 기역에 의하여 갑과 을은 협의 이혼을 하여 A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A는 이미 혼인 중에 자했어요. 법률론 관계에서 이미 나왔었잖아요. 부모가 이혼했다 해가지고 혼외자가 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선지다라는 것이고요. 2번. 자, 기역은요. 협의 이혼한 거. 갑과 을 간에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둘 다 협의하면 되지. 물론 재판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지만 협의 이혼은 둘 다 어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 근데 둘 다 협의가 됐어. 그럼 가능하지 당연히. 그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볼게요. 자, 니은에 따라 을이 A를 양육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A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갑은 면접교섭은요 이혼하면요 양육하지 않는 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4번. 디귿에 의하여 디귿 어딨냐?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한다. 디귿에 의하여 갑과 A 사이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겠죠. 친양자 입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입양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요. 자, 디귿에 의하여 A는 태어날 때부터 을과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일단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는 건 맞습니다. 친양자가 아닌 입양은요.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해 주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때부터가 아니죠. 그죠? 입양 시점부터라고 해줘야 맞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12번 볼게요. 자, 민법의 기본 원칙 나와 있네요. 자, 가는. 자, 개인이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해서 지 알아서 내가 법률관계 계약하고 싶다. 다른 말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뭐 똑같이 나와 있네요. 그죠? 계약 자유의 원칙을 한다. 가는 뭐 사적 자치 원칙이라도 불리고 있죠.
사적 자치 원칙, 뭐 계약 자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가 나로 수정 보완됐다 했으니까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네요. 계약 공정. 자, 1번 선지 볼게요. 자, 가는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지는 특수불법 책임, 이거 공작물 점유자 책임인데 가와 연관성이 없죠. 2번. 자, 손해를 발생시키 위법한 행위라도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 이거 과실 책임의 원칙이고요. 3번. 자, 나에 따르면 자,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인 계약이다. 또는 현재의 공정성을 잃은 경우 불공정한 계약,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서. 오케이. 자, 4번. 자, 나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해야 된다. 이거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아니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해당되는 거고요. 5번. 자, 가와 나는 모두 근대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 아니죠. 계약 공정은 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갑과 을은요, 을이 지금 현재 항상 나이를 잘 봐야 되는데요. 14세입니다. 14세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이에요. 자, 술에 만취한 병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병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요, 갑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대요. 영장을 쳤고요. 그래서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답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갑을 불러가지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너는 구속시켜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시킨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갑을 모두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갑은 기소했대요. 갑은 기소했는데 이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을은 불기소 처분을 했대요. 을은 개이득입니다. 물론 갑을 모두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대. 근데 을은 불기소했다. 그러면 기소유예 됐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기소유예 되겠죠. 그죠? 을은 불기소 처분을 했답니다. 을은요. 그죠? 이거 개이득 된 거죠. 아니, 재판에 가지를 않는 겁니다. 갑만 가는 겁니다. 24살짜리 애기. 그러니까 법원은요, 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피고인 행위는 동기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법원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당 행위였다. 너는 정당 행위였기 때문에 무죄다. 위법성이 조각돼서 라고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갑과 을이 잘못했는데 을이 지금 불기소가 됐습니다. 을이 불기소가 돼가지고 갑의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 다음에 병 대신에 검사님이 싸워주는 겁니다. 검사가 갑을 기소했기 때문에, 즉 검사는 갑을 기소했다는 말이면 이 갑을 깜빵에 보낼 자신이 있다. 나는 너를 유죄로 입증할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갑을 기소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 갑은 무죄다. 왜?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1심 법원의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어요. 누가? 갑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열받냐? 검사가 열받죠. 유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어서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본인이 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받아서 검사가 항소를 한 겁니다.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하니까 검사가 항소했다. 그러니까 항소심 법원은 2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대요. 그러니까 2심 법원에서는, 자, 2심 법원에서 또한 이 갑과 검사가 싸우는 건데
그런데 2심 법원에서 누가 이겼냐? 검사가 이긴 겁니다. 즉 1심 법원의 재판부의 판결을 바꿔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판결이 확정됐대요. 즉 누구도 상고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대법원에. 검사도 상고하지 않았고 갑도 상고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1번 볼까요? 자, 기억에 앞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 구속영장 발부는 판사가잖아요. 기억에 앞서서 판사는요,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을 통해서 구속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부릅니다. 구속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 전에 갑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너는 그래서 검사가 누구에게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담당 판사에게 이 새끼 일단 구속시켜야겠습니다. 도주 우려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그럼 판사가 이 갑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신문이 들어가요. 피의자 신문. 그래서 너 도주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집 어디야? 너 증거인멸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신문이 들어가서 검사에게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즉 제출한 서면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들어간 뒤에 재판부가 판사가 판단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2번 니은이 어디 있니? 니은 못 찾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기소 찾았습니다. 자, 니은 이후에 갑은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은 판사에게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 검사에게. 3번 자, 니은에 의해 기소에 의해 개시된 재판에서 갑과 검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병 대신에 검사가 싸워주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자, 디귿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 무죄로 인해서 갑에게 형사보상 청구 인정된다고 할 수 없죠. 왜? 검사의 항소 가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확정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난 것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5번 자, 니을로 인해 2심 법원의 확정이 있죠. 니을로 인해 갑은 병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요, 생명이나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에게 모든 걸 온전히 다 배상받지 못했을 때 국가에게 구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가에게. 알겠죠? 그렇게 봐야 돼서 말이 안 맞죠. 갑이 병에게 구조금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14번 갈까요? 연장 문제죠. 14번. 자, 재판 중에 법률이 개정돼서요, 형벌이 무거워졌답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법률이 바뀌었어요. 해당된 법률이. 근데 그게 형벌이 무거워졌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는 쫄 필요가 절대 없어요. 왜? 행위 시 법률만 적용받게끔 돼 있거든요. 뭐 사형으로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우에 갑은 개정된 법률을 적용받는다는 게 아니라 행위 시가 잘못했을 때 그 행위 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반대로 보자. 형벌이 무거워진 게 아니라 가벼워졌다고 합시다. 열받을 거 아니야, 피고인은. 범죄자 새끼는 열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형법은 그지 같은 게 뭐냐면요, 제형법정주의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있잖아요. 만약에 개정된 법률이요,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연장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검사는요, 을이 누구였죠? 불기소대네죠? 그죠? 불기소대네. 을행위가 구속 요건에는 해당하나 을이 형사 미성년자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게 아니죠. 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데요. 3번 자, 을은요, 자,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와 형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처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민사적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인데 봐봐 얘들아, 일단 을이 지금 14세잖아요. 14세면 책임 무능력자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크지만 선생님이 항상 말했잖아요.
나이로 단정짓지 마라고. 책임 능력자나 무능력자는 단정지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형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딱 때려놨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서 나이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1심 법원은 가뱅이가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자구행위 늦자구 없는 말 하지 말아라. 그죠? 여기 써놨었죠? 정당행위.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2심 법원은 가백의 교도소 내에 가두어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을 부과했죠. 왜? 징역을 선고했거든요. 정역을 부과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뒀고요. 자, 15번 갈게요. 자, 갑은 17세 미성년자입니다. 항상 나이 잘 봐야 되고요. 자, 서점에서 자신의 법정 대리 의뢰 동의 없이 하지만 용돈으로 구매했답니다. 뭐를? 참고서를. 확정적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갑은 참고서 이거는 확정적 유효입니다. 이거 기억이네요. 그 다음에 갑은 고가의 한정판 가방을 구매했네요. 니은. 그 다음에 갑은 근로계약을 맺었네요. 근로계약. 그죠? 그리고 한편 을은 불법 도박 용도의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의 용도를 알면서도 친구와 체결했대요. 이거 반사회적인 계약이죠. 반사회적 계약이고요. 무효입니다. 자, 기억은 참고서 산 거 있죠. 이거는 확정적 유효입니다. 부모 동의 없어도 용돈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효하는 의뢰위에 취소될 수 있다. 이거 취소인데 안 됩니다. 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 니은. 갑이 동의서를 위조해서 의뢰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게 하였다면, 니은을 하였다면, 을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조했기 때문에. 오케이. 디귿. 자, 갑이 디귿에 따른 계약이 디귿이죠. 근로계약. 디귿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려면 의뢰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해야 돼요. 자, 니을은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정답입니다. 맞죠? 자, 16번 갈게요. 자, 16번. 기존에 우리 정법에서 매우 어려운 킬러 문항이 맨날 20번으로 나왔는데 16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우 쉽게 나왔어요. 우리 킬러 문항이. 물론 최근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지 않은 학생에게는 존나 어렵겠죠. 당연한 거죠. 수능은 기출의 반복입니다. 기출 문제만 풀었다면 무난하게 어떻게 평가에서 냈던 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역대 똑같이 나왔어요. 매우 어려운 이 선거거 분석 문제, 특강까지 만들어서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문제를 포기한 학생들도 있고, 너무 아까지 포기한 학생들도 똑같이 나왔는데 포기 안 했다면 다 누구나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 학생들에게는 좀 아쉬웠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쉽게 나왔다기보다는 기존 기출을 푼 학생들은 누구나 맞출 수 있었습니다. 볼까요? 자, 각국 의회는요. 자, 단순 다수제로 선출한 지역구 의원 6명과 비례대표 의원 9인으로 구성된다.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역구 의원이 6인인데 선거구가 6개네요. 아, 현행은 소선거구제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1표 행사하고요.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어쩌고저쩌고 우리 그동안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현행부터 볼게요. 자, 현행 해가지고요. 자,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볼게요. 자, A, B, C, D, E 볼게요. 자, 현행 지역구 1등만 당선. 1등만 당선.
여기 당선, 여기 당선, 여기 당선, 여기 당선. 여기는 이쪽 당선, 이쪽은 이쪽 당선. A는 한석, B는 두석, C도 두석, D는 한석, E는 빵석. 6석 맞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 9석은 우리 기존에 매일 했던 배분 방식대로 해볼게요. 근데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비례대표 의석 9석은 예? 어떻게 배분을 해주냐.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정당 투표 득표율이 친절하게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득표율에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곱해 주래요. 비례대표 총 의석수는 9석이죠. 9석이죠. 그래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의석으로 배분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A당만 해볼게요. A당만 해주겠습니다. A당. 자, A당은 다시 정당 투표 득표율의 20%입니다. 20%는 100분의 20도 되고 0.2도 되는데 우리 100분의 20으로 할게요. 우리 문과 학생들 알겠죠? 자, 100분의 2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곱해 주래요.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100분의 20 곱하기 9 하면 산출된 수가 나옵니다. 이거를 굳이 곱해서 180 나누기 100 할 필요 없죠. 9, 28, 1.8 아니냐? 그죠? 굳이 약분하고만 하지마. 1.8. 그죠? 그래서 산출된 수를 다 구하면요. A, B, C, D, E 하면요. 뭐 B도 해볼까요? B는 40%죠. 40%면 100분의 40 곱하기 9 하면 3.6이네. 혹시 어떻게 그래 빨리 해요? 9, 4, 36, 3.6 아니냐. 그냥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 할 수 있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은 고3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거 문과라고 해도 수학 아니라고. 알겠죠? 수학 아니야. 그러면 C는 몇 나오냐? 자, 그러면 C는 0.45 나오고요. 그 다음에 D는 1.8, E는 1.3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보자.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한 석씩 배분해 주래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 수가 이제 자녀 의석. 일단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해 주래요. 정수만큼. 그러면 A는 한 석, B는 3석, C는 못 받고요. D는 한 석, E는 한 석입니다. 그러면 총 4개, 5, 6개잖아요. 9개 중에서 6개를 배분해줬죠. 그러면 이후 자녀 의석은 3석이 남게 됩니다. 이 자녀 의석 3석은요.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한 석씩 배분해주래요. 그럼 소수점 이하 수가 큰 건요. 여기 8, 여기 8, 그 다음에 B 6입니다. 그래서 A는 총 2석, 3개, 4개, 4석, 빵석, 2석, 1석, 6, 7, 8, 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수는요. A당이 2개, B가 4개, C가 빵개, 그 다음에 D가 2개, E가 하나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의석수는 3개, 6개, 2개, 3개, 하나 되는 겁니다. 3623이 맞나요? 3623이 맞네요. 그죠? 현행이 나왔습니다. 끝났죠? 끝나고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자, 이제 개편안 가봅시다. 개편안. 자, 우리 개편은 어떻게 하냐라고 봤더니 자, 다 지워버릴게요. 쓸데없는 거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자, 선거구를요 1, 2와 3, 4와 5, 6으로 통합을 해주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와 선거구를요 있죠? 1, 2와 3, 4와 5, 6으로 묶어줘라 라는 겁니다. 묶어주고 그 다음에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해라. 즉 이렇게 선거구 하나, 선거구 2개, 선거구 3개 이렇게 축소해줘라 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대표를 선출해라. 한 선거구에서 2등까지 당선시켜라. 중선거구 제도로 바꿔줘라 라는 것이고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지역구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2인이 당선한 거는 가능한 경우는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1인을 공천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 기존에 했던 겁니다. 그죠? 다시 볼까요? 그러면 일단 한 명씩 공천했다고 가정하면 2개를 더해서 2등까지 당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딱 보면 190이잖아요. 여기 당선, 그 다음에 70, 60, 20, 60이니까 여기 당선. 선거구 한 개의 선거구, 1, 2를 합친 1선거구에서는 A, B당 당선이란 말이죠. 그죠? 여기는요, 120, 그 다음에 여기 당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선거구에서는 70, 이쪽과 이쪽이 당선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 명을 공천했을 때 개편안에서, 개편안에다 쓸게요. 개편안에서 자 1인을 공천한다고 했을 때 1인 공천 시에 A, B, C, D, E 해가지고요. 지역구 볼게요. 그러면 A가 지금 2개. 그 다음에 B가 2개, C가 2개네요. D와 E는 받지 못했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인 공천했을 때 이렇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표를 다시 볼게요. 자, 비례대표는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는 겁니다. 비례대표는요. 자, 비례대표는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2인 공천 시도 남았는데 그건 좀만 이따가 할게요. 자, 보면 자,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를 곱해라 라는 겁니다.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를 곱하래요. 전체 의석수는 우리 15개입니다. 그죠? 전체 의석수 15개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자녀 의석은 소수점 이하에서 큰 순서대로 각정의 한 석씩 배분하여 전체 의석수를 할당해라. 우리 이거 했습니다. 전체 의석수를 먼저 할당해 주래요. 각 의석에 먼저 일단 의석수를 할당을 먼저 해주랍니다. 그럼 우리 할당 의석수 구해볼까요? 그러면 자 A 할당된 의석수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A만 먼저 해볼게요. 자, A 보면은 어떻게? 정당 투표 득표율에. 그러면 A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은 20%였습니다. 20%였기 때문에 100부대 20 곱하기 15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산출된 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는요, 지금 3.0 나옵니다. 3.0. 그래서 이걸 다 했다고 치면요, 일일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A, B, C, D, E. 그러면 A는 3.0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6.0 나옵니다. 그 다음에 C는 0.75 나오고요. 그 다음에 D는 3.0. 그 다음에 E는 2.2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세석 6석, 세석 2석 줍니다. 그러면 9, 12, 14네요. 그럼 자녀석 한 석은 소수점 이하수가 제일 큰 거 C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할당된 의석수는 세석, 6석, 한석, 세석, 2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줄게요. 자, A, B, C, D, E가 일단 할당된 의석수는요. 3613입니다. 3613, 2. 이 의석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확보했어요, 정당은. 그리고 나서 지역구 선거 결과 보니까 지역구 의석수를 자, 다시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주래요. 지역구 의석수를. 그러면 개편한 1인만 공천한다고 가정했을 때 둘입니다. 둘이죠. 그렇죠. 그래서
뺀 나머지를 의석수를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해 주래요. 자, 그러면 A당은 일단 3석은 확보했어. 그런데 지역구 선거 결과를 보니까 두 명이 우리 의원으로 당선이 됐네. 그러면 한 명은 비례대표로 배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A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 배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개 하나 3석 확보가 되잖아요. 그죠? 자, B당 볼게요. B당은 6개 의석수를 확보했는데 지역구 선거 결과 2석을 확보했네. 나머지 4석은 비례대표로 배분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C당은 한 석을 할당받았는데 지역구 선거 결과 보니까 할당된 것보다 더 많이 당선돼 버렸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떤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더 많다면 초과 의석은 인정해줘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배분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과 의석을 인정해줘. 즉 비례대표 의석은 받지 못한답니다. 오케이. 자, 여기도 당연히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겠죠. 그죠? 아, 여기 봤죠. 미안합니다. 봤죠. 지역구 빼기 명이니까 3석, 2석. 오케이. 그래서 한석, 4석, 3석, 2석. 그래서 총 의석수는 어떻게 되냐? 여기 2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개, 6개죠. 그죠? 즉 할당된 의석수 A정당 3개, B도 6개. 그런데 여기는 다르죠. 할당된 의석수는 한 석이었지만 지역구 의석이 초과됐기 때문에 초과 의석 인정해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석, 여기도 3석, 여기도 3석이죠. 그래서 이 지역구를 한 명만 공천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인만 공천, 정당별로 1인만 공천한다고 가정했을 때 둘을 대입해가지고 푼 겁니다. 그러면 9, 11, 14, 자, 9, 11, 14, 17석이 나오네요. 맞을까요? 잠깐만요. 2, 1, 3, 2, 4, 6, 2, 그 다음에 3, 2. 맞네요. 그러면 9, 12, 14, 16이네요. 9, 12, 9, 11, 14. 여기를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멍청했네요. 왜 2라 써놓고 3이라 썼을까요? 그죠? 선생님 당황했습니다. 그죠? 2절. 그래서 9, 11, 14, 16. 그래서 총 의석수는 16석이 되는 겁니다. 총 그 초과 의석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2명을 공천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2인 공천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다시 보자. 그러면 자 1, 2 선거구 볼게요. 그죠? 자, 보면은 A정당은 현재 190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2등 표를 보니까 2등 정당의 표를 보니까 이쪽이 70이네요. 70이죠. 여기는 190이죠. 2배를 초과했습니다. 즉 A당이 멍청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2명을 후보자로 공천하겠지. 한석씩 안 여기를 2명, 여기가 2명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기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A당이 멍청하지 않고서는 2명을 공천시키고 2명이 당선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인이 당선된 경우에, 당선 가능한 경우는 2인을 하랍니다. 2인이. 그러니까 여기가 2인이 당선 가능하잖아요. 이미 2위 득표보다 2배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3, 4 선거구에서는 1등이 여기고 2등이 여기인데 120이니까 2명은 공천시켜도 1명만 당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5, 6 선거구에서는 여기가 150이네요. 150. 2위 득표를 보니까 70이네요. 2배를 훨씬 초과했네요. 그래서 C당도 여기서는 2석을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로 한다면 A정당은 2석, 1석, 3석. B는 못 받게 되고요. C도 3석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자,
이 할당된 의석수는 똑같고, 자, 여기다가 새롭게 적어줄게요. 새롭게. 만약에 두 명이 공천 가능한 경우라면, 자, A, B, C, D, E 하고요. 자, 할당된 의석수도 똑같습니다. A 3개, 6개, 하나, 3개, 2개. 그 다음에 빼기 지역구 의석수를 뺐는데 3x3, 3x3입니다. 그죠?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 보자.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여기서는 할당된 의석수는 3석인데 지역구 의석수는 3석이니까 비례대표는 못 받겠죠. 여기는 6석인데 지역구 의석수가 빵석이니까 6개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받겠죠. 여기는 1석인데 지역구 3석이니까 초과했네요. 초과했죠. 비례대표 의석수 비례대표 못 받겠어요. 그죠? 그 여기는 3개, 2개 받겠죠. 그러면 총 의석수는 여기가 3개, 여기가 6개, 그 다음에 여기는 3개, 3개, 2개, 9, 12, 15, 17. 총 의석수는 17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초과 의석은 이쪽이 인정돼 버렸는데 C당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오케이. 36332, 36332 맞습니다.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끝났죠? 자, 그럼 1번 선지 한번 봐볼까요? 자, 1번 선지 봐볼게요. 자, 1번 선지 보면, 자, 현행에서 A당은 총 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높다 했는데, A당의 총 의석률, 현행으로 봤을 때 A당은 3개네요. 15, 총 15개 중에서, 92, 여기 하나죠? 총 15개 중에서 3개는 20%입니다. 총 의석률 20%고요. 정당 투표 득표율 A정당 20%였습니다. 맞죠? 아까 밑에 써져 있잖아요. 그건 더 높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했죠. 맞죠? 2번. 자, 현행에서 D당은요. D당은 지역구 의석수 1석이네요. 지역구 의석수 1석. 비례대표 의석수 2석이네요. 2석. 더 많다, 더 적다. 자, 개편안 적용 시 C당의 총 의석수는 최소 2석, 최대 3석.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볼게요. 자,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B당이 최대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자, B당이 2석,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역구석, 이쪽을 말하고 있는 거네. 한 명. 확보한다면 B당은 초과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초과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죠. 그죠? 얻게 된다 아니고요. 자, 5번. 자, A당의 경우 현행보다 개편안을 적용한 것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A당 보자. A당의 총 의석수는 3석이고요. 개편안 여기로 했을 때도 3개, 여기로 했을 때도 3개입니다. 그죠? 물론 의석수로 따지면 유불리를 확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좀 의석률로 봐도 여기는 15개 하나, 여기는 16개 중에 3개, 여기는 15개 중에 3개, 여기는 16개 중에 3개, 여기는 17개 중에 3개죠. 그래서 의석률로 보면 좀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봐. 아무튼 틀렸어요. 아무튼 틀렸죠. 그 다음에 2당의 경우도 틀렸습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17번 좀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국제형사재판소는 1998년 129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2002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근거해서 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조약이구나. 그리고 얼핏 봐도 다자조약이구나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2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발효됐다라고 했으니까 다자조약이구나라고 유추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근거하여 집단 살해죄 인도에 관한 죄 등을 저지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요.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인 A와 구분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A는 국제사법재판소고요. 그리고 B는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을 부여받는 기관이니까 B는 안보리가 됩니다.
그리고 C는 총회고요. 뭐 여기까지 뭐 쉽게 찾았을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기업과 같은 자, 조약이죠. 국제법의 법원은요. 국가 간의 합의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도 체결이 가능하고요. 2번. 자, A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와 개인이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안 돼요. 국가만 가능합니다. 자, 3번. 자, A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4번. 자, C는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일국 일표의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자, B는 C에서 선출되고 임기가 2년이 15개 이사국 구성된다 했는데 상임 이사국은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고정 멤버예요. 그리고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8번 볼게요. 자, 갑은 35세는요,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죠? 갑은 을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제 매도하겠다. 내 집을.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해당 주택이 파손되어 갑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기억 볼게요. 자, 가에서 갑은 주택 파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죠. 왜? 이 지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팔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을에 대하여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가 안 돼요. 왜? 천재지변으로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지지 않는다. 기억은 맞는 선지고요. 니은. 나에서 나 볼까요? 자, 갑은 을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자전거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을이 사용자고요. 그 다음에 갑이 피용자입니다. 그런데 동호회 활동을 하던지 업무 중 아닐 때 지원자 근무 시간 내가 아니라 외에 병을 실수로 다치게 했대요. 자, 나에서 갑의 병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을의 병에 대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죠. 사용자 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죠. 왜? 업무 시간 외에 지 혼자 했잖아요. 지 혼자. 그래서 아닙니다. 사장님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디귿. 다해서 다 볼까요? 자, 다는요. 갑은 법정 감독 의무자인 을과 함께 그러면 을이 있고요. 갑이 있고요. 책임 무능력자네요. 천장에 설치된 커다란 조명을 떨어지게 이를 피하기 위해 긴급 피난이네요. 긴급 피난. 옆에 전시되어 있던 병소유의 작품을 파손했대요. 책임 무능력자인 애가요. 그죠? 근데 긴급 피난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겠죠. 다해서 갑의 파손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되는 경우 을의 병에 대한 특수불법의 책임을 성립하지 않는다. 기역 디귿이 정답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책임 무능력자잖아요. 책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은 책임 능력이 없는데 위법성이 조각된 것이기 때문에 긴급 피난으로. 그래서 특수불법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죠.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건요. 오케이. 자, 니을. 라에서 갑의 병에 대한, 자, 갑은요, 라를 지우고 할게요. 자, 갑의 28세는 을이 운영하는 컴퓨터 수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이쪽에 적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은 병의 노트북을 수리하던 중 몰래 불법 해킹 프로그램 몰래 설치해서 병에게 손해를 입혔답니다. 라에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 성립하지 않죠. 계약은 을과 병이 한 겁니다. 계약은 을과 병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니을도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정답이고요. 19번 볼게요. 자, 19번 보면요. 국가들은 협력해서 파생된 이익이 상대방에게 더 많이 돌아가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국제사는 국가 간 협력이 일어나기 어렵다. 현실주의. 밑에는 자유주의 관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현실 자유 찾으면 됩니다. 1번. 자,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 이익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현실주의. 2번. 갑의 관점은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에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집단 안보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거는 자유주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3번. 자, 을의 관점은
국가가 힘의 균형을 통한 안보추구 전쟁 이거는 현실주의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 4번 의뢰 관점은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자유주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가불 관점 모두 도덕적 규범에 따라서 외교정책 수립한다. 이건 자유주의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문제의 20번 볼게요. 20번 문제도 너무나 쉬운 문제였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가불병을 찾는 게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까다로웠어요. 이거 왜냐면 처음 보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웠지 이것만 찾을 줄 알았다면 너무 쉬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단 모두 다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 시간은 1시간 줬으니까 총 8시간 근무를 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펴볼게요. 자, 보면요. 자, 질문 1에는요.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같은 대답을 예든 아니요든 이래요. 그죠? 잘 보자. 자, 민법상 미성년자는요. 19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9세 미만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놈이 미성년자이고 아니고 아니면 한 놈이 미성년자이고 아니고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갑을 병 아무튼 여기 중에서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자가 쉽게 말해 성이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미성년자냐 아니냐를 물어보니까 다른 대답을 했잖아요. 둘 한 명이. 즉 여기에는 가불병에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할게요. 성인이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취직 인허증은 15세 미만인 자들이 필요합니다. 15세 미만인 자들. 그러면 다 가불병이 똑같은 대답을 했네요. 그러면 자 보자. 여기는 미성년자가 아닌 자까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여기는 전부 다 아니요라는 대답 아니냐? 여기까지 너무 쉬웠어요. 그죠? 문제는 여기입니다. 질문 3. 근로시간이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일주 35시간. 이거는 지금 현재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연소 근로자는 18세 미만입니다. 그죠? 그러면 17세까지죠. 17세까지. 그죠? 일단 15세 밑에는 없애버리고요. 그러면, 자, 보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17세냐, 아니냐 물어본 거라고 가정할게요. 16세, 17세 뭐 다 되니까요. 17세냐, 아니냐. 연소 근로자는 17세까지입니다. 미성년자와 연소 근로자는 달라요. 나이 규정이. 그죠? 그러면, 두 명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을 혼자서 두 명이 같은데 을 혼자서 하네. 그럼 을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다가 질문 3에서 자 질문 3에서 을이 한 가지 대답을 했으니까 을이 만약에 연소 근로자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을이 만약에 연소 근로자가 아닙니다. 즉 17세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러면 이제 성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연소 근로자가 아니면 병과 정이 지금 갑과 병이죠. 병과 정이야. 갑과 병이 연소 근로자라는 말이죠. 갑과 병이 연소 근로자구나. 17세구나 라고 할게요. 쉽게 말해서 즉 다시 할게요. 질문 3에서 을이 연소 근로자가 아니야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갑과 병은 연소 근로자네 라는 말 아니냐. 맞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질문 1로 가봐요. 질문 1로 가려면 을이 연소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을이 연소 근로자가 아닌데 그러면 갑과 병은 연소 근로자인데 갑과 병이 다른 대답을 했어요. 지금 다른 대답을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냐 물어보니까 한 명은 미성년 한 명 이거 다른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을은 연소 근로자가 아니요라고 했을 때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을이 연소 근로자라고 칩시다. 17세라고 할게요. 을이 연소 근로자라고 치면은 그러면 갑과 병이 성인이라는 말 아니냐. 연소 근로자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성인이란 말 아니냐. 오케이. 그러니까 연소 근로자가 아니면 이제 성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18세까지 포함되니까요. 그럼 갑과 병은 18세 이상이라는 말 아니냐. 그죠? 그러면 자, 만약 그러면 을이 여기서 질문 1로 다시 갈게요. 을이 연소 근로자라면 그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까? 라고 그러면 을 민법상 미성년자잖아요. 19세 미만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되네. 을 쉽게 해서 을은 연소 근로자이면서 미성년자이니까 17세이고요. 그러면 갑 볼게요. 똑같이 얘를 했잖아. 그러면 갑은 연소 근로자는 아닌데 미성년자야. 그럼 몇 살이냐? 18세밖에 안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병은 19세라고 할게요.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이것만 도출해냈으면요. 선지 찾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병이 19세, 갑이 18세, 연속으로 17세.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 문제 풀 수 있어요. 1번 볼게요. 자, 기억. 을의 근로계약에는 연소근로자입니다. 연소근로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왜? 여기는 8시간 했잖아요.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입니다. 원칙은요. 그죠? 그래서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니은. 자, 갑뿐만 아니라 을의 근로계약도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줘야 됩니다. 기억, 니은. 자, 근로기준법상 갑과 정이 연장 근로에 합의하여 1일 1시간, 일주에 5시간 아니죠. 18세는 연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에 12시간 연장 근로 가능합니다. 지금 꺼져. 니을. 자, 병이 부모 동의 없이 정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자, 병은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지 혼자 계약할 수 있어요. 취소 안 되죠.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뭐 수능 보느라 모두 수고하셨고요. 혹시 본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대학 입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습니다.